우리가 얼마 전에도 내시경을 해갖고 사망한 분이 한 분 있었죠.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거는 왜 사망했느냐. 급성심근경색이 왔는데 심장의 하벽, 심장의 아래쪽으로 가는 우간수 문맥이 막히면은 소화장애로 오거든요. 환자가 배가 아프거나 심지어는 구토도 합니다. 그래서 급성심근경색인데 위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소화기내과를 간 거죠. 내시경 하는데 심실부전맥이 때문에 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시경 하다가 사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급성심근경색에서는 혈전용해제나 확장술이나 스텐트 같은 게 사망률을 줄인다는 거고 우리가 나이,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주 원인이다. 나이는 남자는 보통은 우리가 45세, 여자는 55세 이상이면 심혈관 위험인자 한 개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그럼 남자 여자라면 남자는 또 리스크가 하나, 위험인자가 하나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2가지 이상의 위험인자가 있다면 이러한 나머지 위험인자들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압을 얼마까지 낮출 거냐,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까 콜레스테롤은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지? 동맥경화 여부에 따라서 목표하는 LDL, 나쁜 콜레스테롤에 얼마까지 낮출 건가가 달라지고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목표 타겟이 달라지고 또 심근경색을 알았다면 LDL은 55 밑에까지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고 혈압은 어떠냐? 혈압은 한 10년 전까지는 60세 미만에서는 140에 90 밑으로 그 다음에 60세나 70세 넘어가는 분들은 150에 90까지도 허용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5년 사이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나온 스타디는 아까 신체 연령도 우리가 신체적 나이도 많이 젊으시다 보니까 80세가 넘더라도 나이에 상관없이 140에 90에 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렇지만 초고 연령 85세나 90세 넘은 분들은 그래도 150에 90까지는 좀 허용한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하면 130에 80까지도 떨어뜨리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혈압을 내가 병원에 갈 때마다 막 150씩 올라가는데 그럼 내가 조절이 안 되는 거네. 근데 병원 혈압은 4명 중에 1명은 병원 혈압이 집의 혈압보다 높기 때문에 가정 혈압을 재보는 게 중요하죠. 자고 일어났을 30분 이내 또는 자기 전에 해서 130, 80 이하로 자기가 철저하게 조절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24시간 혈압이나 이런 걸 재서 혈압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 혈당이나 이런 걸 뭐 당혈색소라든지 혈당을 보고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뭐 나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흉통은 어떠느냐? 뭐 내가 여기 오른쪽 가슴이 아프다고 그게 그러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냐? 그럴 수가 있죠. 그죠? 다 가슴이 아프냐? 보통은 우리가 급성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때 오는 흉통은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앞가슴에 자기 손바닥보다 넓은 부위로 통증이 되게 1분 이상, 1분에서 한 10분 정도 갑니다. 5초 동안 확 아프다가 말았다. 이거는 되게 나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핀포인트로 아프다. 쿡쿡 찌른다.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손바닥 넓게 30초나 1분 이상 지속되고 근데 그러한 통증이 전형적인 1분 정도 가던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된다. 안 없어진다. 그럼 빨리 병원에 와야 되겠죠. 그리고 가슴만 아프면 다행인데 우리가 얼마 전에도 내시경을 해갖고 사망한 분이 한 분 있었죠.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거는 왜 사망했느냐. 급성심근경색이 왔는데 심장의 하벽, 심장의 아래쪽으로 가는 우간수 문맥이 막히면은 소화장애로 오거든요. 환자가 배가 아프거나 심지어는 구토도 합니다. 그래서 급성심근경색인데 위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소화기내과를 간 거죠. 내시경 하는데 심실부전맥이 때문에 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시경 하다가 사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러한 통증이 배꼽부터 턱까지 그 다음에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심장이 왼쪽에 있다 해서 왼쪽 어깨만 아픈 게 아니라 방사통이 오른쪽으로도 올 수 있고 목으로도 올라갑니다. 어떤 분들은 오르막 올라가면 목이 새하다 얘가 이비인후과에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장에 있는 분포하는 신경이 식도에도 분포하고 있고 턱에도 분포하고 있고 어깨하고 위에도 분포하죠. 그러니까 방사통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장애로 올 수도 있고 턱이 아파가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후두염처럼 식도염처럼 오르막만 올라가면 안에가 쓰리거나 새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통증이 반복된다면 보통은 심장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심혈관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다른 기관보다는 심장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흉통은 어떠느냐. 뭐 내가 여기 오른쪽 가슴이 아프다고 그게 그러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냐. 그럴 수가 있죠. 그죠? 보통은 우리가 급성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때 오는 흉통은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앞가슴에 자기 손바닥보다 넓은 부위로 통증이 되게 1분 이상, 1분에서 한 10분 정도 갑니다. 5초 동안 확 아프다가 말았다. 이거는 되게 나인 경우가 많죠. 손바닥 넓게 30초나 1분 이상 지속되고 근데 그러한 통증이 전형적인 1분 정도 가던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된다.
된다. 안 없어진다. 그럼 빨리 병원에 와야 되겠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내시경을 해갖고 사망한 분이 한 분 있었죠.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거는 왜 사망했느냐. 급성심근경색이 왔는데 심장의 하벽, 심장의 아래쪽으로 가는 우간수 동맥이 막히면은 소화장애로 오거든요. 환자가. 그래서 급성심근경색인데 위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소화기내과를 간 거죠. 내시경 하는데 심실부전이기 때문에 돌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러한 통증이 배꼽부터 턱까지 그 다음에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심장이 왼쪽에 있다 해서 왼쪽 어깨만 아픈 게 아니라 방사통이 오른쪽으로 올 수 있고 목으로도 올라옵니다. 어떤 분들은 오르막 올라가면 목이 새하다 얘가 이비인후과에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장에 있는 분포하는 신경이 식도에도 분포하고 있고 턱에도 분포하고 있고 어깨하고 위에도 분포하죠. 그러니까 방사통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장애로 올 수도 있고 턱이 아파가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후두염처럼 식도염처럼 오르막만 올라가면 안에가 쓰리거나 새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통증이 반복된다면 보통은 심장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심혈관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다른 기관보다는 심장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